저는 대한통합질환과학회 오영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겁니다. 리칭맥 그래스핀.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연초에 보통 강의를 엽니다. 요 주제를 가지고. 연초에 잡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저를 보러 오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뚱뚱하고 잘생기지 않은 오 교수를 보러 온 건 아니겠죠. 상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감이 빨리 되겠죠. 관심이 많다는 건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결국에 상지의 리칭 치료를 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쉽진 않아요. 이렇게 치료해보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근데 정복을 못할 건 아니더라. 그겁니다. 결국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상지가 이제 발동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조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왜 상지가 어렵냐면 브레인에서 먼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부위이기 때문에. 브레인에서 가까운 내 신체 부위가 있고 먼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레인에서 여기 멀다라는 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멀다라는 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뇌는 여기 있고 척수 그죠? 있고 그다음에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근육이 여기서부터 신경에 가까워서 말초까지 간단 말이죠. 신경의 크기나 어떤 형태도 가까운 부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끝으로 갈수록 좀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신경이 가늘다라는 거는 어떤 전달이 약하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전달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일로 간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거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경이 이를 건너뛰지 않잖아요, 그죠?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신경 신호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러 개의 신경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만큼 또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손가락에는 한두 가닥의 신경이 이제 가는데 많았던 게 모이고 없어지고 다리가 잘리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가닥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신호가 한 번에 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쳐 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 거쳐 간다. 그럼 만약에 내가 손과 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쳐가는 부위에 재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쪽에 관련된 재활을 하지 못하면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됐기, 그렇게 잘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 환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팔 힘을 늘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패턴의 어떤 팔 모양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위가 있다라고. 브레인에서 끝까지 가는 경로 중간에, 그 중간에 팔을 이렇게 들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부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위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팔을 앞으로 밀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지 재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신경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PPC 정도는 알아두세요. PPC,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콜텍스라고 얘기합니다. 페리에탈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콜텍스 중에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생소하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긴 한데 페리에탈 롭 중에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왜 아셔야 되냐면 상지의 메인 경로입니다. 메인 경로. 그러니까 이 메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메인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언제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까?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팔이 좀 안 좋아서 저 팔 치료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팔을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팔을 치료합시다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데를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궁금해 하겠죠. 이제 나는 팔을 지금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팔을 치료 안 하시고 자꾸 이상한 데를 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할 줄 아셔야 돼요. 팔은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다치신 부위가 만약에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을 다쳐도 팔에는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브레인은 한 영역이 하나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메인 기능과 서브 기능을 어느 부위분들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포스테리어 페리에탈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가 다쳐도 팔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페리에탈 쪽과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쪽을 다친 경우에
팔이 안 좋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치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 프리프론탈이나 뭐 베이징 앙글리아가 다쳤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팔부터 치료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쳤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메인 이벤트는 언제? 가장 마지막에. 왜? 그러니까 안 좋은데 여기가 메인으로 다쳤는데 우리가 이제 다친 부위는 그 부위가 좀 적고 다치지 않은 부위가 더 많잖아요. 더 적은 부분을 더 잘 쓸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한 동작을 만들면 우리 몸에 근육이 한 600개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저 발끝에 있는 머슬도 팔을 들어 올렸을 때 0.01%라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동작을 할 때 하나의 머슬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머슬의 퍼센테이지가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좋은 힘으로 올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퍼센테이지가 딸리니까 하체가 약하니까 자꾸 다리 들어 올릴 때 어깨 들어 올린다 이런 거거든요. 호흡하는데 자꾸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팔의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트렁크를 이렇게 제껴놔서 다리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팔을 올리면 180도가 다 안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서 180도를 더 올리려면 무리해서 델토이드를 쓰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deltoid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데 뭐 한 80% 정도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포스처럴이 무너져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나머지 20%를 적절하게 사용해 줘야 되는데 그 20%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80%에서 85% 사용하는 순간 과사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비 환자분들은 지금 못 쓰는 걸 써야 되는 상황, 0%에서 우리가 창조를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효율이 안 맞는데 액티베이션이 되겠냐고. 효율을 맞춰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들, 중심에서 시작해서 팔, 손가락 끝까지 가는데 어떠한 머슬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잘 프리모터, 이제 포스테리어 페네탈 여기 있죠, 그죠? 도잘 프리모터 여기 앞에 있겠죠? 프리모터를 알고 있어요. 8번 영역 알고 있는데 프리모터 콜텍스 그것도 사실은 위아래, 벤트랄 도잘, 생긴 거는 위아래인데 말 표현으로는 도잘 벤트랄이에요. 그것도 두 영역으로 나눠지더라.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체가 페리에탈 롭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 페리에탈이에요. 우리 프리모터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도 두 영역으로 나눠지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페리에탈 쪽에서 이 포스테리어라는 거를 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약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페리에탈 쪽에서 포스테리어라는 건 어디와 가깝다는 겁니까? 옥시피탈과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시피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비주얼이잖아요, 비주얼. 아주 대표적으로 이 옥시피탈 쪽은 비주얼이잖아요. 그러면 페리에탈 쪽에서 포스테리어, 아무래도 이쪽에 뭐 있는 그 구조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옥시피탈 영역에 비주얼과 이 상지 메인 영역이 뭔가 연관성이, 커넥션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게 해부학을 가지고 임상을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부학을 사고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주얼과 연관이 많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주얼과 연관 많은 거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그것은 제가 이따가 좀 알려드릴 건데, 비주얼을 한마디로 이용할 거냐, 아니면 비주얼을 차단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이해하실 때 눈을 뜨고 하는 게 좋습니까? 감고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안 좋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제대로 한 번 쓰는 게 좋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10번 쓰는 게 좋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데 뭐가 더 좋다라고 대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 이게 달라져야 돼.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자분의 니즈도 있고, 뭐 환자분의 연령대도 있고, 내 치료 컨셉의 어떤 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를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과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을 아시면 되겠죠. 그거를 환자분께 정확하게 정보를 설명하고 유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자꾸 유도하지 마시고 환자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대신에 환자분이 조언을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왜 이거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재활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금방 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뭔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장점을 설명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을 잘 설명을 못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요. 통증이에요, 통증. 우리가 원래 이렇게 쓰도록 보통 설계가 돼 있는 거를 역행해서 쓰다 보니까 괜찮아요. 뭐 모양이 이렇든 말든 뭐 내가 사는데 편한 건 당연히 좋아요. 그 장점과 두 번째는 뭡니까?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통증이. 타입 2 머슬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께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실 때 통증이 있을 수 있다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생긴다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러면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때 다음 플랜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좋다. 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뭐 아예 뭐 입을 뭐 닥치고 치료해라. 저도 입 닥치고 치료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뭐 비주얼을 뭐 아예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설명,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상황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신경계 영역, 우리는 신경치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계 영역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비주얼과 손가락을 분리해서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거냐 떨어뜨려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콜텍스의 이제 슈페리어와 인페리어로 나눠진다. 이거는 뭐 신경계는 알면 알수록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더 알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 같은 이 영역을 차팅을 하시라는 거야. 환자분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차팅하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내가 팔 치료를 열심히 한 3, 4개월 동안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을 때, 그때 되게 답답하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근데 또 어떤 환자는 또 잘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알겠는데,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잘 되고 이 사람은 왜 잘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을 때 책을 펴보셔야 돼. 그 차트를. 환자분 차트에 페리에탈 롭에 임팍션이 있었다. 아, 이게 문제였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치료 컨셉을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제 환자분이 물어보겠죠. 옆집 아저씨는 나랑 똑같이 아픈데 팔을 직접 만져주는데 저는 왜 자꾸 뭐 몸통만 흔들어주고 끝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낫는 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페리에탈, 옥시피탈 비주얼, 그죠? 프리모터 콜텍스. 요 정도만 아시면 상지 경로가 좀 안 좋았을 수 있다. 좀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치료사들이 다 알고 치료해야지, 모르고 하는 걸 넘어가는 걸 제가 뭐 용인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다고 부담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영역이니까 한두 가지만 더 알아도 환자분한테 설명하기 훨씬 편하고 내가 왜 안 되는지 알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지 경로는 리칭 경로와 그래스핑 경로 두 가지가 있어요. 돌소라테랄, 돌소메디얼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여기 비주얼 영역에서 시작하더라 이거지. 상지가 활동할 때 비주얼 영역이 반짝반짝 반응을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V 영역, V1, 2, 3 중에서 V3A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거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도잘 프리모터 쪽으로 끝나는 리칭 채널과 상대적으로 밑에 쪽으로 인페리어 페리에탈 콜텍스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벤트럴 프리모터 쪽으로 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경로, 밑에 거는 그래스핑 채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는 의사들은 이렇게 인페리어 페리에탈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어요. 이 슈페리어 페리에탈과 인페리어 페리에탈을 합쳐가지고 포스테리어 페리에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S1은 뭡니까? 이 전체를 또 페리에탈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죠. 이렇게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고 여기가 포스테리어 센트럴 자이러스가 됩니다. 여기가 포스테리어 센트럴 자이러스 그 뒤편에 포스테리어 페리에탈이 있고 위아래로 나눠진다. 요거는 그냥 뭐 해박 설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단어 한 두세 개 정도, 그 다음에 V3A, V6A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V는 비주얼이고 그냥 번호 3번, 6번 비주얼 영역이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거를 그 동작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오, 좋은데? 이러고 잡으러 간다 이거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가 보지 않는 거에 손을 뻗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보고 라이팅이 발동되고 손이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듣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야. 듣는 것도 들리고 보고 일단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죠, 그죠? 확인을 해서 손이 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페리에탈 롭과 옥시피탈 롭이 네트워크 한다라는 거에 몸 동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를 접근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태스크를 이용해라 많죠, 그죠?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라 그런 거가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영역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네, 제가 이제 약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한 번씩 오교수를 생각하면서 한번 열어보세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